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더운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네, 습도도 높고 태풍이 또 온다네요. 네, 지금 서울 경기권은 며칠 20일 넘게 지금 계속 열대야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거의 에어컨이 24시간 풀로 가동되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요즘 생각보다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예전만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 이제 쓰던 에어컨 그때는 막 에어컨 안 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저 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저럴 거면 에어컨을 왜 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커보니까 약간 알겠더라 이제. 약간 이제 비용적인 면이 그때는 요즘은 이제 인버터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많이 틀어도 막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데 그때는 좀 이제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선풍기 그냥 틀어도 되고 지금은 거의 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사는 어떻게 보면 그죠? 상황이 됐죠. 지금 너무 날씨가 무덥고 하기 때문에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사무실도 계속 이제 풀로 에어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폭발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자, 구분을 저희가 먼저 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원인별 분류부터 상태별 분류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폭발 분류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별 분류에는 뭐가 있다? 물리적인 폭발과 화학적인 폭발이 있다. 자, 물리적인 폭발은 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폭발을 하는데 단순한 과압과 또는 감압에 의한 폭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풍선 얘기했었죠. 풍선. 사람이 있는데 풍선을 요만큼 불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이만큼을 불었다가 얘가 펑 하고 터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들? 과압 또는 과충전에 의한 폭발. 풍선도 여러분들 폭발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요런 폭발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이제 우리가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온의 물질을 투입을 하면 금속 같은 걸 투입을 하면 갑자기 물이 수증기가 팽창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발한다 그랬죠. 이것도 다 뭐예요? 물리적 폭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 되는 거죠. 맞죠? 얘네들은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통적으로 화학 변화를 동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변화에 의한 폭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종류가 쭉 들어가 있는데 진공용기 파손 잘 보시고 그리고 요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과열액체 증기 폭발.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블레비. B-L-E-V-E. 그죠? 그리고 과압 또는 과충전에 의한 용기 폭발. 과압에 의한 용기 폭발. 너무 많이 넣은 거죠.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증기나 수증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변환, 급격한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화학적 폭발이라는 거에 가보면 화학적 폭발은 기본적으로 얘를 동반을 한다. 요거. 화학 반응을 동반을 하는데 얘는 화염과 연소가 동반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산소와 결합을 해서 폭발하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가스, 분해 말고 가스, 분무, 분진 이런 애들 있죠. 그죠? 이런 폭발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산화폭발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분해는 뭐야 여러분들? 얘가 없는 거죠. 산소 없이 자체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거. 중합은 중합 반응, 촉매는 촉매 반응. 그죠? 그리고 요건 이미 출제가 한번 됐었죠. 반응 폭주 폭발. 그죠? 그래서 반응 폭주 폭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온도나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니고 그 범위를 이미 어떻게 한 거다?
벗어난 거다. 그래서 반응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 얘가 이제 화학적 폭발 중에 또 하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알고 계시고, 특히 분해 폭발에 가보면 대표적인 물질이 뭐 산화에틸렌이나 또는 아세틸렌, 뭐 히드라진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 폭발을 일으키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자,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래 가보면 뭐가 나와요?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리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물리적 폭발로 그냥 같이 보면 되고, 얘를 화학적 폭발로 그냥 같이 보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고, 물리적 폭발의 하나의 종류의 응상폭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화학적 폭발의 종류의 하나의 기상폭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상폭발은 고상과 뭐, 액상, 고체나 액체, 여기는 기체.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럼 얘는 화염이 없고, 얘는 화염이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종류에 가보면, 응상폭발 종류에 가보면, 보일러. 그죠? 요게 보일러 증기폭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증기가 폭발하는 거, 이것도. 그리고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니까 물이, 우리가 이제 끓어 넘칠 때 부피 팽창기 1700배 이상이 된다 그랬죠. 요거 밑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되고, 액화가스 증기 폭발, 이것도 결국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에요, 다. 그죠?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 고상간 전이 폭발. 안티몬이 또 다른 모양의 안티몬으로 전이가 될 때. 그죠? 그리고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죠, 블레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증알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일러, 증기, 알루미늄, 고상간 전이. 그죠? 그리고 기상폭발의 종류에 가보면,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스, 분해, 분무, 분진, 증기윤, 요런 애가 있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갔을 때 가스, 얘 산화폭발 중에 제가 아까 하나라 그랬죠. 마찬가지 분무, 분진, 증기윤, 얘네는 다 뭐를 필요로 한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산화폭발이지만, 분해 폭발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얘는 산화폭발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 산화폭발 안에 이런 애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증기윤, 그리고 세 개의 분해, 분무, 분진. 맞습니까? 자, 이거 종류 여러분들 일단은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세한 건 이따가 이제 보고요. 자, 제가 그래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만 조금 자세한 걸 넣어놨어요. 어차피 이거 보면 위에 것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상폭발에 가보면 고체나 액체 상태의 폭발을 의미하고 화염은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자, 보일러 증기폭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보일러 증기폭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 일부분이 열리면, 그냥 동체 일부분이라는 게 그냥 보일러, 여러분들 본체예요. 본체 일부분이 열리면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고 안에 있던 액체가 급속히 기화가 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해서 용기가 파손되는 현상이다. 자, 얘가 이제 이름이 뭐다? 보일러 증기폭발이다. 요게 무슨 폭발이다? 응상폭발이자 물리적 폭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니은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폭발. 자, 수증기 폭발은 내가 녹아있는 고온 물질, 용융금속, 얘를 어디 안에 넣어요? 물 속에 넣는 거죠. 그럼 물에 넣게 되면은 그 물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다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격하게 비등을 한대요. 그래서 상변화에 따른 폭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이 무슨 폭발이라고요? 수증기 폭발입니다. 수증기 폭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물리적 응상 중에 또 하나죠. 그죠? 자, 액화가스 증기 폭발. 요거는 이제 우리가 LPG, LNG 자체가 내가 무슨 가스라 그랬냐면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액화 저장을 한다 그랬어. 그럼 이 액화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압과
저온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데 얘가 대기 중에 샌다, 만일 샜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얘가 자기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급격하게 비등을 한다 그랬죠. 그죠? 급격하게 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어떻게 보면은 상변화에 의한 폭발을 액화가스 증기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맞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 폭발, 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전선에 급격하게 큰 전류가 흘렀을 때 거기가 이제 폭발하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고산간 전이 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몬에서 안티몬, 그죠? 요 고체가 안티몬이라고 했어요. 안티몬에서 안티몬으로, 고체에서 고체로. 내가 이게 상변화가 됐을 때 또는 이제 전이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펑 하고 터지는 고산간 전이 폭발이라는 게 있다. 종료 정도 보시면 돼.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기 폭발이 중요한 거예요. 증기 폭발. 지금 무슨 증기, 무슨 증기, 무슨 증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와, 이거는 뭐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블레비. 요건 따로 보겠습니다. 이따가. 과열액체 증기 폭발.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예요? 액화가스 증발이죠. 얘가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얘가 이제 탱크, 저장 탱크 쪽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건 뭐야 여러분들? 그냥 대기 중에 샜을 때, 지금 여기 물 위에 분출됐다 그랬죠. 물 위에 분출됐을 때 뭐 기화에 동반하는 비등 현상이 발생해서 상변화에 따른 폭발이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상폭발입니다. 기상폭발. 지연성 가스, 점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화염을 동반을 한다. 자, 지연성 가스는 대표적으로 뭐를 우리가 얘기해요? 그렇죠. 산소를 얘기하죠. 산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산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점화 에너지. 당연히 있어야죠. 활성화 에너지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얘를 필요로 하며 화염을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염 동반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쭉 갔을 때 가스, 분해, 분무, 분진, 증기운 있는데 얘 혼자 여러분들 좀 잘 보실 게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제가 산화폭발이라고 다 넣어놨어요. 산소와 결합해서 폭발하는 방면 얘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가스 폭발은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이 되면 공기 중에서 걔가 이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주변에 뭐만 있으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만 있게 된다면 그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분해 폭발은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분해성 가스와 디아조 화합물 같은 경우는 디아조 화합물 같은 자기 분해성 고체가 자체적으로 분해하면서 폭발하는 거니까 얘는 주변에서 뭐를 산소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분해에 의한 폭발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이제 분무, 분진 이런 애가 나오는데 분무 폭발 나올 수 있죠. 여기 이제 미스트 형태로, 그죠? 미스트 형태로 조연성 가스 중에 분산되어 있다. 가연성 액체가. 그러니까 산소 중에 산소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착화가 되면서 뻥 하고 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무, 분진은 뭐야 여러분들? 요거는 미세한 분말. 미세한 분말. 그래서 미분탄, 소맥분, 금속분, 플라스틱 분말, 이런 미분무 상태로 있는 고체 분말이 부유하면서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고 착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한다. 자, 두 가지 차이. 분무는 액체. 얘는 미분이잖아요. 분말, 가연성 고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 두 개 다 미세하다. 시험 문제는 뭐가 더 잘 나온다? 분진이 훨씬 잘 나오죠. 근데 분무가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증기운 폭발. 가스가 그냥 대기 중에 샜을 때 그게 이제 구름 모양으로 모여 있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증기운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맞죠?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쌤 그러면 분무나 분무는 액체고 분진은 고체인데 이게 왜 기상폭발 쪽에 들어갑니까? 기상폭발이라 함은 기체 상태에서 폭발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얘네들이 뭐만큼 작기 때문에, 입자가 기체만큼 작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를 가냐면 분진 폭발을 한번 가볼게요. 분진 아셨죠? 분진 폭발. 자, 세 번째 가보면 이게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분진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단독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가연성 분진이 보십시오. 뭐가 돼 있어야 돼 일단.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분진이. 그럼 폭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실에 있을 때 공중에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부유 상태가 기본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부유에 있는 가연성 분진에 뭐를 갖다 대요? 여기다가 점화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이 분진 하나 있죠. 딱 하나. 분진 딱 하나가 얘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기 시작한다는 게 결국은 점화원에 의해 열분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열분해가 돼서 여기서 이제 기체로 변하면 여기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죠. 하나에. 그럼 이 하나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퍼져나가겠죠. 그죠? 퍼져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주위 공기와 혼합 및 발화되어 폭발하는 현상. 이게 하나만 불이 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불이 탐과 동시에 여러 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은 범위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입자들이. 맞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분진 폭발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저희 두 번째 이제 분진 폭발의 조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요게 있어야겠죠. 그죠? 폭발 범위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연소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퍼센트가 있었잖아요. 농도 범위. 그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분진은 입자 크기가 이 정도 돼야 된대요. 마이크로가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미세해야 된다. 되게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에 요 정도 이상의 점화원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10에서 100 밀리줄 이렇게 나와 있죠. 밀리.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소량의 에너지에도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무슨 흐름이래요? 난류. 그러니까 난류는 여러분들 층류는 이제 천천히 흐르는 흐름이라고 했고 난류. 그러니까 난류는 막 흐르는 거죠. 정말 빠른 흐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분진과 주변에 있는 공기, 산소와의 혼합을 어떻게 할까요? 더 좋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잘 섞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진 폭발은 이제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 가연성 분진이 쌓여만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이제 얘가 퇴적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퇴적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퇴적부터 해서 뭐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 얘가 비산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산을 한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를 형성한대요? 구름 모양을 형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분산이 된다. 그럼 점화원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메커니즘이라는 걸.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메커니즘 넣어놨고, 요 설명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 첫 번째. 부유 상태의 분진 입자의 점화원이 주어지면 입자 표면에 뭐가 상승한대요? 온도가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떠 있는 분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엄청 많겠죠.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엄청 많대요. 근데 이 점화원이 불이 나게 되면 요 하나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 맞죠? 그럼 얘 하나를 뚝 띄워요. 띄우면 얘가 분진인데, 분진 입자 하나인데,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띄워온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되기 시작한다? 열분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표면에. 그럼 이 열분해에 얘가 고체였던 게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겠죠. 그럼 이 기체가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하나가 불이 붙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거 하나만 타겠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가 결국은 얘네들도 태울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화염에 의해 발생한 열은 주위 분진 입자들과 또 열분해 돼서 아직 타지 않은 잔류 물질들을 연소를 시킬 거다. 그럼 이게 열분해가 이제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분진을 태우면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촉진이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로 이어진다? 폭발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갔을 때 분진이 막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대기 중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예를 들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폭발이 일어났대요. 분진들이. 아셨죠? 그럼 그 폭발력에 의해 여기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붙어있던 애들이 폭발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여기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분진 폭발의 특징이 뭐다?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일어나더라. 1차, 2차, 3차 땡땡땡땡 맞습니까? 그러니까 폭발력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너무 세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오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네 번째 가보면 이제 분진 폭발의 영향 인자라는 게 나옵니다. 자, 분진 자체가 발열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분진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날 확률이 더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성이 크다. 또 휘발 성분이 클수록 휘발 성분이 크다라는 건 얘가 잘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열분해가 잘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체로 잘 날아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폭발하기 쉽겠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번 분진의 표면적이 입자 최적에 비하여 커지면 열의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분진의 표면적이 기존 입자 최적에 비해 커졌대요. 그러니까 분진이 산소와 닿는 면적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존의 입자가 이만했는데 내가 얘를 분진 상태로 만들면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얘 최적보다 이 분진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이제 닿는 표면적이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분진 상태. 얘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분진의 표면적은 어떻게 된다? 처음 입자 최적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훨씬 커진다라는 건 결국 분진 상태로 됐을 때 뭐와 만나기 쉽다라는 걸 얘기한다? 산소와 만나기 쉽다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발생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열보다 이제 열이 발생되는 게 더 크니까 분진 하나의 온도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그죠? 폭발이 용이해지고 또한 평균 입자경이 작고 제가 얘기했죠.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진다. 그리고 밀도가 작다. 요거 잘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비표면적은 더 커지고 표면 에너지도 더 커진다. 폭발이 용이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크게 되고 표면 에너지도 크다. 그 이유가 뭐냐? 산소가 잘 만나고 열분해가 촉진이 된다. 결국 잘 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분진의 최적당 표면적이 커지면 그러니까 단위 최적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불과 닿는 면적이 커지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닿는 면적이 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작아지면 폭발은 용이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요거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산소와 닿는 면적이 그냥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거 잘 보시라고요. 수분이 늘어났다. 수분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분진은요. 부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뜨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뜨지 못하니까 부유성이 억제가 되니까 폭발성이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탈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유성 억제하고 대전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뭐냐? 그냥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걸 감소를 시킨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이 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근데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로 봐야지. 논외로 봐야지. 따로 봐야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분 함량이 증가가 되면 위험성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감소한다. 폭발성이 감소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인 경우 분진 형상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질 수 있다? 폭발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 모양일 때, 축구공 모양일 때, 그리고 얘를 좀 누르면 이게 침상, 더 누르면 이게 편상, 옆으로 평평하게 펴지는. 자, 뭐가 제일 크다? 이게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큽니다. 산소와 닿는 면적이 여기가 제일 크거든. 그래서 이 형상에 따라 폭발성이 달라질 수 있고, 압력이나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영양인자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분진 폭발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이게 뭐하고 많이 비교한다 그랬어요? 가스 폭발하고 많이 비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스 폭발은 한번 뻥 터지고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초반은 얘가 더 세요. 초반은. 왜냐면 처음에 뻥 한번 터질 때 폭발력은 얘가 훨씬 큰데 나중에 갔을 때 결국 도합해서 한번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분진 폭발이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가 길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더 길고 왜냐면 연쇄 폭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도 분진 폭발이 더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생 에너지는 가스 폭발의 수배 정도이고 온도는 2000도에서 3000도까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피해 범위가 더 크다. 분진 폭발은. 그리고 폭발 시 불완전 연소에 가까워진다. 왜냐면 1차 때 산소 끌어다 쓰고 2차, 3차 때도 나 산소 필요하니까 계속 끌어다 쓸 거 아니야. 계속 이게 끌어다 쓰다 보니까 완전 연소보다는 무슨 연소? 불완전 연소 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연소에 가까우니까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보다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연성 가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 비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은 또는 가스 폭발은 최소 발화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이게 처음에 폭발을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죠. 자, 분진 폭발보단 가스 폭발이 훨씬 더 처음에 폭발시키기는 쉽습니다. 즉 최소 발화 에너지 MI 값은 어디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가스 폭발은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이 가능한데 얘는 분진 폭발은 기본적으로 약간 부유 상태라는 조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잘 섞여 있어야 되고 산소와 잘 섞여 있어야 되고 처음에 분진이 약간 타서 이제 부분만큼 타는 또는 폭발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 연소 속도 얘가 훨씬 큽니다. 초기 폭발 압력 더 커요. 가스 폭발이. 이게 왜냐하면 초반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지속 시간이나 발생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얘가 길고 크다. 누가? 분진 폭발이. 이런 개념이 지금 또 나와 있는 거죠. 맞죠? 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표도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 자, 다음 네 번째 블레비입니다. 블레비. 과열액체 증기폭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등액체 팽창모 증기폭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 많이 하죠. 액화가스 탱크. 그래서 일단 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저장 탱크 지역 내에 화재 발생 시 저장 탱크가 가열이 돼서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증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죠. 이 급격히 증발하여 탱크 내 압력이 저장 탱크의 설계압을 초과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압력에서 견디게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압보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초과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탱크가 뻥 터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물리적 폭발이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탱크만 뻥 하고 터진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 가열되어 강도가 약해져서 파열되는 현상.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가 차 있는 부분은 여기 밑에 있고 불이 나면요
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길 우리가 기상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어있는 부분 어딘가부터 뭐가 되기 시작한다? 찢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는데 자 여기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니즘에 가보면 발생 과정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화재가 발생하죠. 맞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원인이죠.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이 탱크가 뭐가 되기 시작한다?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 온도가 오르겠죠. 액체가 가열이 됩니다. 액체가 가열이 되고 요 위의 온도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럼 얘 온도가 상승하고 얘 온도도 상승하니까 이 내부의 압력도 덩달아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압력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약한 부분부터 얘가 뭐가 가기 시작한다?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압력으로 인해 탱크 벽이 어떻게 된다? 파열이 되기 시작한다. 점점 파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균열이 생기고 파열이 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을 정말 센 압력으로 낮은 온도로 얘를 지금 억지로 뭐로 바꿔놓은 거라 그랬어요 내가? 액체로 다 바꿔놓은 거라 그랬죠. 원래 기체 상태인 애를 억지로 잡아둔 거란 말이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야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지잖아. 맞나요? 그 얘가 좀 잘못됐나? 아닌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잡아두는 거야. 내가 이거 하지 마. 그러다가 어차피 밖에 나가면 또 풀려서 어차피 하게 돼 있거든 애들은. 저는 이제 딸내미를 그래서 뭐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하고 싶어? 해.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옆에서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약간 이제 가치관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억제를 지금 막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얘는 야 너 액체로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꽉 눌러놓은 거죠. 꽉. 그러다가 이게 좀 풀린 거야 여러분들. 균열이 되면서 압력이 좀 낮아져요. 온도가 영하로 잡아놨는데 여기 영하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기 중이니까 20도 상온 2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삐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무슨 모양이었어? 원래 되게 자유로운 기체였는데 액체로 변해 있었으니까 얘가 이제 순식간에 다 뭐가 돼요? 이제 기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파열되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감소가 되면 거기에 요 액화가스가 이제 급격하게 기화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탱크가 이제 파열이 되기 시작한다. 왜냐면 급격하게 기화가 되면 이 내부에서 급격하게 기화되는 가스들이 이 탱크를 계속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친다 그랬죠. 때린다 그랬죠. 탕. 나 나갈 거야. 야, 문 열어. 그죠? 그럼 여기 데미지가 계속 쌓여요. 탱크에. 맞죠? 그럼 탱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갔을 때 터진다고. 이 탱크가 터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비. 그래서 얘는 화학적 폭발이 아니고 무슨 폭발? 물리적 폭발이죠. 맞죠? 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근데 이 물리적 폭발에 의해 이제 주변 화염이 있으니까 뭐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다 그랬죠? 뭐 파이어볼이라던가 또는 UVC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셔야 돼.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아래 가보면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자, 블레비는 에곤이 상승한다고 처음에 요 내부의 온도가. 그죠? 그럼 여기가 찢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요 찢어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뭐가 파괴가 된다? 연성 파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안쪽에 있던 애들이 급격하게 기화가 된다. 얘를 뭐라고 한다? 액격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갔을 때 결국은 탱크가 터지는 현상을 취성 파괴라고 얘기한다. 딱 여기까지가 블레비야. 맞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탱크만 뻥하고 터진 거야. 용기만 쨍그랑하고 깨진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 폭발, 응상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죠? 추후에. 자, 그래서 방지 대책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탱크 내 압력을 어떻게 해라? 감압, 떨어뜨려라. 그리고 얘를 경사직에 설치를 한다. 직접 불에 그냥 닿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입 열을 억제한다라는 게 이 탱크를 단단하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압 강도를 유지한대요. 내압 강도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까지 딱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가 보면 뭐가 나와요? UVC가 나와요. 자, UVC는 뭐냐?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이 됐대요. 그런 가스가 공기와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있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딱 예를 들어 여기 가스 배관이 있는 거예요. 가스 배관. 가스 배관. 그럼 여기가 깨졌대요.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대. 그럼 여기에 뭐가 새요? 가스가 새어 나오겠죠. 그럼 이 가스가 대기 중에서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구름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증기운이라 그랬죠. 구름 모양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럼 안 되겠지만 담배를 폈는데 이 뜨거운 요 열에 의해서 착화가 돼서 폭발하는 현상. 얘 이름이 뭐다? 증기운 폭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내가 블래비를 설명드릴 때 처음에 연성 파괴라는 게 되면 급격하게 기화에 의해서 급격한 기화에 의한 가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스도 결국은 산소와 만나서 뭐를 형성할 수 있어요? 증기운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얘가 터졌어. 블래비가 일어났어요. 그럼 블래비가 일어나면 이 폭발력에 의해서 얘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요. 얘는 증기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블래비는 밀폐된 탱크에서 폭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밀폐 폭발이고, 응상 폭발이자 물리적 폭발이지만 얘는 UVC 또는 VC,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는 개방 공간에서 폭발이고, 그리고 얘는 기상 폭발이자 화학적 폭발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발생 과정은 누출, 샜어요, 확산, 퍼졌어요. 걔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뭐를 형성해요? 증기운. 그죠? 그래서 발화에 의해서 증기운이 폭발을 한다. 증기운은 플래시 화재 형태다. 급격한 형태고 정말 빠른 형태고, 플래시니까 우리 후레쉬 터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급속도로 연소, 과합 편성,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형성이다. 과정이다. 현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증기운 폭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방지 대책을 가스 유출을 방지한다.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요 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블래비와 UVC, VC는 완전 다른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겁니다. 블래비는 밀폐, 개방, 그리고 정의, 얘는 과열액체 증기 폭발, 얘는 자유공간 증기운 폭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얘는 물리적 폭발이래. 얘는 화학적 폭발이래요. 그죠? 요것도 다른 점이죠.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방지 대책 한번 가볼게요. 방지 대책. 감압, 경사지개 설치, 폭발 방지 장치. 입열을 억제한다, 강도를 유지한다. 얘는 유출 방지, 경보 장치. 완전 다르죠,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야.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화가스가 있으면 요 탱크 쪽에서 얘가 터지는 현상은 뭐다? 블랩이라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가 새서 모여있다가 뻥 하고 얘도 터질 수 있다 그랬죠? 이 안에 들어있던 가스가 새서 대기 중에 있다가 터지는 거니까 얘도 어디에서 생긴 거다? 결국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생긴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점 두 개에서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점만 얘네 두 개가 이제 공통점인 거고, 나머지는 두 개는 완전 다른 애야, 여러분들. 완전 다른 애입니다. 됐죠? 요게 예전에 요 점만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 점만 공통점이다라고 해서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거니까 같이 꼭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볼. 요건 화구죠, 화구. 그래서 내가 버섯 모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UVC랑.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버섯 모양으로 조금 구분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잘 안 나옵니다, 파이어볼 화구는. 근데 이것도 이제 화학적 폭발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증기가 누출되면, 아니, 주변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약간 우리 핵폭탄 모양처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가연성 가스 누출에 의해 증기운에 착화가 되면 온도 상승에 의해 부력이 발생되어 화염이 상승한다. 상승 화염은 주변의 공기를 끌어모아 구모양이 되고, 더욱 올라가면
버섯형의 화염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 모양이다가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화염이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화구라고 얘기한다. 화구.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구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자, 그리고 7번에 가보면 폭연과 뭐가 나와요? 폭괭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폭발 딱 정리하고요. 뒤쪽에 폭발을 좀 정리하고 뒤에 이제 우리 이제 OX 정리하기 한번 또 풀어보면 책 파트 1이죠. 그죠? 파트 1은 전체적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학계로는. 됐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뒤에 마저 한번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